이번에는 파이썬에서 텍스트 파일을 다루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파이썬에서 읽어오기도 하고 새로운 텍스트 파일을 쓰는 것도 가능한데요. 지금은 굳이 중간에 내가 직접 파일을 열어보면 되는데 파이썬을 사용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파이썬이 많이 익숙해지면 마우스로 파일 탐색기에 들어가서 파일을 열어보는 그 작업들이 굉장히 번거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파이썬으로 다른 작업들을 하다가 텍스트 파일 역시 파이썬으로 읽어오고 수정하고 저장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파이썬에서 어떻게 텍스트 파일을 읽고 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텍스트 파일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open 함수와 read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 함수를 사용해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기 위해서는 샘플 파일이 있어야겠죠? 먼저 메모장을 열어서 example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일의 내용을 읽을 것이기 때문에 메모장에도 파일의 내용을 입력해 주는 게 좋겠죠? 첫 번째 파일 읽기. 저는 이 문장을 동일하게 3번 반복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할 위치는 mystudy 파일이 mystudy 폴더이고 example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저장했으면 이 파일을 파이썬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서 open이라는 함수와 read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자, open을 사용합니다. example.txt 파일이고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상대 경로를 사용해서 파일의 경로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 open이라는 함수의 첫 번째에는 이렇게 읽어올 파일의 경로를 전달하고 그 다음 두 번째에는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 읽기 모드를 전달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파일을 그냥 읽어올 거기 때문에 R, 읽기 모드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코딩 방식을 전달하는데요. 이 인코딩 방식은 생략을 할 수도 있고 입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인코딩이란 텍스트나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컴퓨터한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읽고 쓰면 되는지 그 규칙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방식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작업할 데이터에 따라서는 특정한 인코딩 방식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글자가 깨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글의 경우에는 UTF-8이나 EUC-KR 또는 CP949 등의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인코딩 방식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파일을 읽었을 때 깨지거나 한다면 이 인코딩 방식이 아니라 다른 EUC-KR이나 CP949나 다른 인코딩 방식으로 변경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그 저장된 파일을 열어서 어떤 인코딩 방식을 사용했는지 확인한 다음 그 방식으로 읽어올 수 있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코딩 방식까지 지정을 하고 이렇게 연 파일을 read 함수로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온 내용을 content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고요. open이라는 함수는 주의해야 할 점이 반드시 close라는 함수로 닫아줘야 합니다. 파일을 열면 닫아줘야 해요. 닫아주지 않으면 그 해당 파일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계속 시스템의 리소스가 거기에 할당이 되기 때문에 작업이 끝났으면 파일을 닫아주는 행위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클로즈를 사용해 닫아주고요. 파일을 닫았더라도 그 내용은 컨텐트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을 프린트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실행하면 아까 제가 파일에 저장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픈 함수를 사용하면 반드시 클로즈로 닫아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닫아주는 작업이 번거롭다고 하시면 위드문과 오픈 함수를 같이 조합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with open 이렇게 파일을 열어주면 클로즈를 하지 않아도
이 작업 단위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파일을 종료하기 때문에 클로즈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 방식이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 뒤에서는 오픈이 아니라 위드 오픈으로 파일을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위드 오픈으로 위에서 열었던 파일을 동일하게 한번 열어볼게요. example.txt 이렇게 파일의 경로를 동일하게 전달하고 읽기 모드도 열기 모드도 읽기 모드로 전달을 했습니다. 인코딩도 동일하게 넣어줄게요. utf-8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as file 이렇게 연 파일을 파일이라는 변수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컨텐트로 이 파일을 읽어온 다음 저장을 하고요. 똑같이 프린트로 읽어줍니다. 그러면 앞에서 그냥 오픈 클로즈를 사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위드문에서도 동일하게 파일의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기 모드를 R이라고 지정을 했잖아요. 이 열기 모드는 읽기 모드인 R 말고도 쓰기 모드인 W, 그리고 데이터를 추가하는 A 모드, 그리고 새 파일을 생성하면서 쓰기 모드인 X와 같이 다양한 모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파일 모드 중에는 혼합 모드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일을 열어서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여러 모드를 혼합해서 사용하려면 이렇게 오픈 함수에 열기 모드를 전달할 때 플러스를 추가로 전달해주면 됩니다. 이 다른 모드들은 뒤에서 다른 실습을 하면서 사용해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R 모드, 읽기 모드만 사용한 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텍스트 파일을 쓰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파일을 읽을 때는 read 함수를 사용했잖아요. 파일을 쓸 때는 write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with문을 사용해 파일을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일명을 example_w라고 지정을 했고요. 이번엔 파일을 읽는 게 아니라 쓰는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W 모드로 열어줍니다. W는 쓰기 모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도 인코딩 방식을 UTF-8 이번에는 파일을 쓸 때 UTF-8 방식으로 파일을 작성하라 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온 파일에 write 함수로 내용을 입력할 건데 hello world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신기한 기호를 썼잖아요. 이 역슬래시와 n 이 결합된 이 기호는 줄바꿈을 의미해요. 파이썬에서 문자열 안에서 줄바꿈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역슬래시와 n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를 계획 문자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계획 문자를 넣어주지 않으면 이 헬로 월드가 한 줄에 입력이 되거든요. 저는 두 줄로 각각 입력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 문자를 안에 넣어서 파일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코드를 실행하면 코드가 실행됐다는 이 숫자가 떴죠. 그러면 해당 위치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더바 W인 이 파일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hello world 두 줄로 입력이 되었고 제가 입력한 공백까지 줄 바꾸기 전에 공백이 있었고 줄 바꾼 후 공백이 또 있었잖아요. 그 공백까지 같이 잘 입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을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봤는데 지금까지 읽고 쓸 때는 모두 한 번에 파일을 읽거나 한 번에 파일을 쓰거나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파일을 읽고 쓰는 게 아니라 줄 단위로 작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텍스트 파일을 먼저 한 줄씩 읽으려면 readLine 함수와 readLines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먼저 readLine 함수는 파일의 현재 위치에서 한 줄씩만 읽어서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메모장으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썬 업무 자동화 일잘러 되기 저자 메이허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메모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메모장에서 read line으로 파일을 읽는다 하면 맨 처음에는 파일의 커서, 이 커서 파일 포인터라고 하는데요. 이 포인터가 맨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read line 함수를 한번 실행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는 한 줄을 읽고 파일 커서가 다음 줄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한 줄씩 읽고 파일 포인터가 다음 줄의 맨 앞으로 이동하는 방식이 readLine 함수인데요. 그러면 한번 이 함수로 example underbar w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파일을 읽어볼게요. 마찬가지로 wid문과 open을 결합해서 사용할 거고요. 이 파일의 경로를 먼저 전달한 다음 우리는 읽기 모드이기 때문에 R을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첫 번째 line1 변수에는 이 파일을 한 줄 읽어서 할당을 해주고 line2 변수에는 그 다음 줄을 읽은 내용을 할당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print line1, line2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line1, line2 각각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line2가 없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줄만 읽어서 출력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라인 1을 입력했을 때 지금 첫 번째 줄뿐만 아니라 줄바꿈까지 같이 출력이 된 거예요. read line 함수는 문자열을 읽을 때, 각 줄의 문자열을 읽을 때 계획 문자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읽기 때문에 이 계획 문자를 생각하고 이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readline으로 줄 단위로 파일을 읽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게 이 파일이 두 줄로 이루어진 파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렇게 두 번 실행을 했는데 만약 파일의 내용이 길다면 그 개수를 읽어서 줄 개수를 읽고 이 readline 함수를 실행하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줄 개수를 생각하지 않고 readline 함수를 사용하려면 while문과 조합하면 됩니다. 파일을 처음 읽는 것까지는 동일하고요. 이렇게 첫 줄을 읽어옵니다. 지금 파일을 열어준 다음, 읽기 모드로 열어준 다음 read line을 한번 실행했잖아요. 즉, 첫 번째 줄을 읽어준 거예요. 그 다음 while문에 line을 넣어주고 print line.string line은 file.readline 이렇게 실행하면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는데요. 그 원리를 설명드리면 while은 뒤의 내용이 true인 조건 하에서 이어지는 코드를 반복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line이 true인 경우에, line이 참인 경우에 반복문을 실행합니다. line이 참이라는 의미는 line의 내용이 비어있지 않고 내용이 존재한다. 즉, 앞에서 한 줄을 읽었잖아요. 첫 번째 줄을 읽고 이 반복문 while문으로 들어오면 이 라인은 비어있지 않고 어떤 데이터가 있겠죠. 그러면 참이 되니까 그 다음에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반복하는 코드는 프린트로 그 첫 줄을 출력하는 거예요. 출력해주고 여기 보이시는 strip 함수는 이 함수는 공백이나 줄바꿈 이런 거를 없애주는 함수거든요. 줄바꿈 문자를 제거하고 이 라인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출력한 다음 또다시 read 라인을 실행해요. 그러면 앞에서 read 라인을 읽어줬고 커서가 그 다음 줄에 맨 앞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 위치에서 또 한 줄을 읽는 거죠. 그러면 라인이 다시 또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게 될 거고 다시 프린트를 이어서 실행하게 되는 거죠. 즉 라인이 빌 때까지 읽어올 내용이 없을 때까지 while문을 반복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줄 단위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실행하면 앞에서와 동일하게 각 줄마다
출력이 되고 이번에는 스트립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앞뒤에 공백까지 삭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readLine 함수를 알아봤는데요. 이 함수는 줄 단위로 읽어올 수 있지만 매번 함수를 호출해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에 반해 readLines 함수는 파일의 모든 줄을 읽어온 다음 각 줄들을 요소로 하는 리스트를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할 필요 없이 딱 한 번만 호출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메모리에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큰 파일을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사용했던 example w 이 텍스트 파일을 동일하게 readlines로 한번 읽어와 볼게요. 마찬가지로 오픈 함수를 사용해 줄 with open으로 파일을 열어줄 거고요. 이렇게 파일을 읽어온 다음 readlines 한 번만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lines라는 변수에 각 줄들을 요소로 하는 리스트가 저장되게 되겠죠. 이 리스트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있는 hello라는 내용과 그 뒤에 공백 그리고 줄바꿈까지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줄의 데이터가 두 번째 요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리스트로 반환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렇게 리스트 형태가 아니라 앞에서처럼 각 줄의 데이터들만 출력을 하고 싶다면 포문으로 반복해서 각 요소에 접근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백 문자를 제거하고 싶다면 앞에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strip 함수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한번 포문과 조합하는 것도 같이 해볼게요. with open으로 똑같이 열어주고요. 다음 포문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라인스에 있는 각 요소, 각 줄이 되겠죠. 각 줄의 내용이 라인에 들어오게 되고 그 내용을 출력하도록 하는 겁니다. 출력할 때 공백을 제거하고 출력해라. 그러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줄의 내용을 출력하고 공백은 제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일을 한 줄씩 쓰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write 함수는 단일 문자열을 인수로 받아서 파일에 쓰기 때문에 한 번에 쓸 때 줄바꿈을 포함하고 싶으면 계획 문자까지도 포함을 시킨 채로 write 함수를 사용해 줘야 합니다. 한번 계획 문자 없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용을 해볼게요. with open으로 파일을 열어주는데 이번에는 example line 이라는 파일명으로 파일을 열어줄게요. 이번에는 파일을 쓸 거기 때문에 W 쓰기 모드로 열 거고요. 파일에 write 함수로 내용을 입력하는데 hello world 1 그리고 hello world 2를 각각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이 실행이 됐고요. 실행된 파일 example line을 열어보면 hello world 1과 2를 각각 실행했지만 실행된 파일을 보면 줄바꿈 없이 한 줄에 입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계획 문자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입력을 해볼게요. 비교를 위해서 이번에는 다른 파일명으로 실행을 해줍니다. 저장된 파일을 열어보면 이번에는 줄바꿈이 잘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겠죠. 이처럼 write 함수를 사용할 때 줄바꿈을 실행하고 싶으면 계획 문자를 반드시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단 두 줄이기 때문에 write 함수를 계속 호출을 해줬지만 만약 입력할 줄이 많다면 여러 줄의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된다면 write 함수도 여러 번 호출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비효율적이죠. 이럴 때는 포문을 사용해 반복해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러려면 각 줄의 내용, 각 줄마다 입력할 내용을 리스트로 저장을 해줍니다. 동일한 내용을 한번 리스트로 저장해서 입력을 해볼게요. hello world 그리고 hello again 이거는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잠깐 보면 먼저 lines라는 리스트에 각 줄에 입력할 내용을 각 요소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픈으로 여는 건 다 아실 거고요. lines 이 리스트의 각 요소를 가져와서 포문으로 반복을 해주는데 이 파일에 write 함수로 내용을 써준다 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먼저 여기 줄바꿈이 들어갔죠. 입력할 내용에 줄바꿈이 들어간 건 여기 앞에 저희가 리스트에 입력할 내용을 넣을 때 줄바꿈을 따로 넣지 않았어요. 여러 줄을 입력할 때 매번 이 요소에 줄바꿈을 넣는 것도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포문으로 반복할 때 각 줄의 내용을 입력한 다음 줄바꿈을 넣어줘라. 이렇게 실행을 한 거고요. 그 줄바꿈을 넣기 위해서 여기서는 포매팅이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포매팅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문자열 포매팅이란 문자열 안에 특정한 값을 삽입하거나 문자열을 특정 형식에 맞게 변경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파이썬에서는 이런 문자열 포매팅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 여기서 사용한 건 fstring 포매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fstring 포매팅은 문자열 앞에 f라는 이와 같이 f라는 접두어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중괄호를 사용하고 중괄호 안에 입력할 변수나 표현식을 직접 작성해주는 거예요. 한번 코드로 직접 알아볼게요. name이라는 변수에 지형이라는 이름을 넣어주고 age, i라는 변수에 28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프린트로 출력을 해줄 건데 f스트링은 앞에 접두어를 f를 붙여줘야 되니까 f를 넣어주고 여기에 출력할 문자열을 입력하는 거예요. 제 이름은 을 출력한 다음 실제로 이름에 넣을 내용은 여기 name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죠. 이 name이라는 변수를 이 중괄호 안에 넣어주는 거죠. 나이 역시 age에 담겨있는 그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age 변수를 중괄호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출력하면 제 이름은 뒤에 이 name 부분에 지형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나이는 28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볼 텐데 한 가지 더 실습을 해보면 5 곱하기 4는 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할 건데 이 문자열 안에 실제 5 곱하기 4를 계산한 값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 포매팅을 사용할 때 안에 계산식을 넣어서 그 계산식이 계산되도록 이렇게 실행하는 방식도 있어요. 코드를 실행하면 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 자동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고 이 뒤에 계산식을 넣은 것도 계산된 값이 문자열로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열 포매팅을 사용하는데요. 저희도 여기 이 파일을 쓸 때 라인에 있는 그 값, 그 라인은 각 줄에 들어갈 값인 거죠. 그 데이터인 거죠. 그 데이터를 넣어주고 뒤에 줄바꿈을 넣어줘라. 이런 식으로 fstring 포매팅을 사용해서 write 함수를 사용합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파일을 열어보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각 줄의 내용이 들어가고 줄바꿈이 각각 입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지금 저희가 파일이 잘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
계속 파일 탐색기에 들어가서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줬는데요. 이렇게 파일을 열어보지 않고 주피터 노트북으로도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타입이라는 윈도우 명령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타입은 윈도우 명령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 윈도우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느낌표를 앞에 붙여줘야 돼요. 느낌표를 붙이고 타입을 실행한 다음에 뒤에 타입을 입력하고 뒤에 파일의 경로를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파일인 example lines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방금 저희가 열어보았던 그 파일의 내용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금은 동일한 파이썬 실행 경로에 해당 파일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 경로로 실행했지만 윈도우 명령어로 열어보고자 확인해보고자 하는 그 파일이 다른 경로에 있으면 절대 경로를 넣어줘야 된다는 점이고요. 절대 경로로 동일한 파일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라인스 오타가 있었죠. 이러면 동일하게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윈도우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읽어와서 뭐 변수에 할당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파일을 확인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파일 확인이 필요할 때 이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앞에서 write 함수를 봤으면 write lines라는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리스트나 튜플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한 번에 받아서 입력을 하는 건데요.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계획 문자를 따로 입력하지 않으면 줄바꿈이 되지 않으니까 계획 문자까지 포함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write lines 함수는 write 함수와는 다르게 한 번에 파일을 쓰기 때문에 여러 번 호출을 할 필요가 없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입력한 hello world, hello again 이 내용을 이 두 줄을 이번에는 write lines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리스트나 튜플에 저장한 문자열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lines라는 리스트에 이 내용을 입력을 해줄게요. 그리고 줄바꿈까지 포함해서 리스트를 요소를 2개 갖는 리스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다음 쓰기 모드로 열어주고 이 리스트에 저장된 요소들을 write lines로 파일에 써줍니다. 해당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파일을 잘 읽어온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파일을 한 줄씩 읽고 쓰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는 파일을 읽는 모드만 사용하거나 쓰는 모드만 사용했어요. 근데 파일을 여는 모드 중에 R+ 모드라고 이 혼합 모드는 파일을 읽고 쓰는 것이 모두 가능한 모드입니다. 대신 이 R+ 모드를 사용할 때는 현재 위치를 가리키는 파일 포인터를 잘 제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파일 포인터를 제어할 때 seek이라는 함수를 써야 합니다. 왜 파일 포인터를 잘 제어해야 하냐면 지금까지 앞에서 R 모드나 W 모드, 읽기 모드나 쓰기 모드로만 파일을 읽고 쓸 때 파일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파일을 쓰고 그 뒤에 이어서 또 쓰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거나 파일을 계속 읽을 거기 때문에 파일의 원본 내용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따라서 파일 포인터가 그다지 중요한 의미가 없었는데 R+ 모드를 사용하면 파일을 읽다가 멈춰서 해당 위치에 만약에 파일을 쓰게 되면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가 덮어 쓰이게 돼요. 따라서 원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파일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작성했던 이 메모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write 함수를 사용하면 이 파일의 내용을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덮어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까지 읽은 다음 반갑습니다를 넣게 되면 저는 파이썬이라고 적혀있던 앞의 내용이 사라지고 반갑습니다라는 내용이 덮어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파일이 덮어 쓰여지고 잘못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파일 포인터라는 걸 잘 사용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R+ 모드에서 앞에서 사용한 이 파일을 연 다음 파일을 읽고 또 seek 함수로 파일 포인터를 옮겨서 파일의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볼 건데요. 먼저 동일하게 파일을 열어주겠습니다. 이 앞에서 만든 example lines 파일을 열어줄 건데요. R+ 모드, 읽고 쓰는 걸 같이 할 수 있는 이 모드로 열어주겠습니다. 다음 이 내용, 전체 내용을 읽어주고 content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줄게요. 그 다음 비교하기 쉽도록 before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뒤에 이어서 전체 내용, 수정이 없었던 전체 내용을 출력해 줍니다. 그 다음 파일 포인터를 다시 맨 앞으로 옮겨줄게요. 이 seek 함수 뒤에 숫자를 넣어서 파일 포인터를 이동시키는 건데 0은 시작 부분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예요. 왜 파일 포인터를 지금 이동을 해야 하냐면 앞에서 f.read로 파일을 읽었잖아요. 전체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파일 포인터는 전체 내용을 읽고 맨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일을 시작 부분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 부분으로 가져온 다음 파일에 we can change it 이라는 내용을 덮어 써볼게요. 여기에 줄바꿈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덮어 쓴 다음 파일을 읽을 건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파일 포인터를 이동하지 않고 덮어 쓴 위치 그 다음부터 파일을 읽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읽어오는 내용이 얼만큼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는 건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포인터를 다시 맨 앞으로 가져가서 다시 한번 전체 내용을 읽어주고 그것도 비교하기 쉽게 이렇게 출력을 해줄게요.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비교하기 쉽도록 저는 이 파일, 방금 전에 사용한 이 파일로 수정해서 실행해 볼게요. 제가 파일명을 다르게 입력해서 그런 거고요. 따라 하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example lines 파일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실행했는데요. 그러면 before에는 아무런 수정을 하지 않은 저희가 입력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전체 내용이 hello world 줄바꿈하고 hello again 이란 전체 내용이 출력이 됐어요. 그 다음 파일 포인터가 맨 앞으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we can change 이 문구를 넣었어요. 그 다음 O부터 출력이 됐어요. O부터 파일이 읽힌 거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이 끝난 다음 읽었으면 hello again이 출력돼야 되는데 O부터 출력이 됐잖아요. 그 이유는 그 글자 수, 크기만큼 덮어 쓰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파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러한 저희가 아까 처음 만들었던 파일의 내용은 이거였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we can change it을 넣는다고 했을 때 이 문장의 글자 수는 18글자예요. 근데 첫 줄의 글자 수는 13글자거든요. 그러면 18글자가 당연히 더 초과하게 되겠죠. 그 초과한 만큼 이 내용이 덮어 쓰여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13글자 다음에 줄바꿈도 있잖아요. 이 줄바꿈까지 한 글자, 한 바이트로 여겨지거든요. 따라서 총 18바이트, 줄바꿈까지 포함한 총 18바이트 부분이
다 덮어 쓰여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장이 쓰여진 다음 줄바꿈이 있기 때문에 파일 포인터는 현재 이 상태인 거고요. 여기서부터 파일을 읽었기 때문에 O부터 끝까지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그 다음 파일 포인터를 다시 맨 앞으로 넘겼죠. 맨 앞으로 옮긴 다음 출력을 하니까 we can change it으로 변화된 전체 파일이 출력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R+ 모드에서 파일 포인터에 따라서 어떻게 읽고 쓰는 값이 달라지는지 비교하기 조금 쉬우셨을 거예요. 이 방식이 조금 익숙해지시면 R+ 모드를 사용해서 파일을 읽고 쓰는 것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C 함수와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백이나 줄바꿈은 영어 숫자와 마찬가지로 한 글자로 카운팅이 되거든요. 1바이트라서 한 문자로 카운팅이 되지만 한글의 경우에는 인코딩 방식에 따라 그 바이트 크기가 달라요. UTF-8 인코딩인 경우에는 한 글자가 3바이트, 즉 영어로 3글자인 거죠. 3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C 함수를 사용할 때 한 칸을 3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UTF-8이 아니라 EUC-KR이나 CP949를 사용할 때는 한 글자가 2바이트를 차지하게 돼요. 따라서 이 어떤 인코딩 방식으로 사용된 파일인지를 염두에 두고 이 C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텍스트 파일을 어떻게 파이썬에서 읽고 쓰고 하는지를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는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또 다른 파일인 CSV 파일을 다루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